자, 그 다음에 칠 수 있는 또 다른 양념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에러 서피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결국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은 이 가운데 있는 빨간 점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시작은 여기서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막 지그재그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그레디언트만 보기 때문인데 우리가 결국 지금 2차원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W1, W2 이런 2차원 스페이스에 있다면 이 공간을 내비게이트 할 때 X1 측면으로는 빨리 가고 싶죠.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입장에서는 이걸 좀 크게. 근데 반면에 W2 입장에서는 조금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입시론 2라고 하면 이 입시론 2는 상대적으로 작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차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웨이트냐. W1이냐, W2냐. 뭐 어떤 웨이트냐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이 다른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어떤 차원은 이게 갈 길이 급해요. 이 차원은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고 어떤 차원은 조금만 가야 돼.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래서 이런 차원은 조금씩 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의 러닝 레이트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er parameter 러닝 레이트, 즉 내가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떤 웨이트를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어떨 때는 러닝 레이트를 크게, 어떨 때는 러닝 레이트를 작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교수님 제가 D가요 10의 6승 차원이에요. 그러면 러닝 레이스를 100만 개 스페시파이 해줄 거예요? 컴퓨터한테 넣을 때? 이건 아니죠. 이게 이론은 맞지만 실제로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치고자 하는 두 번째 양념은 뭐냐면 자동으로 역시 완벽하진 않아요. 또 질문이 이제 학생들이 할 텐데 교수님 저는 예외 상황 많이 될 수 있는 맞아 학생 말이 맞는데요. 그냥 휴리스틱하게 자동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동으로 각 차원별로 어댑티블리 러닝 레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을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태까지 한 것 심플 SGD라고 불렀고 모멘텀을 쓰거나 안 쓰거나 간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심플한 SGD는 하나의 입실론만 가지고 모든 파라메타에 두루닥닥 다 쓰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단점에 당연히 시달리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제안된 방법들은 각 차원별로 어댑티블리 러닝 레이스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당연히 계속 얘기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예외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교수님 설명 들은 대로 했더니 잘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원칙이나 알고리즘은 충분히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 예를 들면 에이다 그레드나 RMS 프랍이나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 숙제를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들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SGD 쓴 것보다 뭐 일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귀에 이런 게 있구나 들어봤다라고 하는 의도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그 장기를 갖고 있냐면 each parameter W1이면 W1, W2면 W2, 3 각각 each parameter에 대해서 어댑티블리 즉 우리가 미리 정해주지 않고 데이터에 맞춰서 입실론을 하나만 정해주면 여기서부터 너 첫 번째 차원은 이것 써, 두 번째 차원은 이것 써, 세 번째는 이것 써 라고 암묵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비교를 해보면 여기 까만색이 그냥 SGD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HDD에다가 모멘텀을 넣은 거, 그리고 RMS 프랍, 아담 쓴 거. 요뭐 하나하나 디테일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그 optimization 궤적, 즉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달, 목적지에 도달한 이 궤적이 다르게 됨을 여기서 그냥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길로 하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차원의 성질에 맞춰서 즉 파라미터의 성질에 맞추어서 어댑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방법들이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사실은 이제 그 딥러닝이나 조금 더 대학원 레벨이나 여기서 학습하는 그런 슬라이드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동영상을 저장해 놓는 그런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딥러닝 수업도 제가 지우지 않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은 그 렉처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있다라는 정도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알려주면
조교 세션이 됐건 아니면 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우리 들었죠. 그 다음에 이걸 로우 패스 필터링 취하는 게 메서드 오브 모멘텀이고요. 하나 양념을 쳐가지고 로우 패스 필터링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네스트 오브 모멘텀은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메서드 오브 모멘텀하고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를 어디서 재느냐 그냥 그런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념을 살짝 바꾼 뭐 이런 거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로우 패스 필터링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 파라미터 어댑티브하게 러닝 레이 쓰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에이다 그레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말 아이디어만 얘기하면 빨리빨리 변한 여태까지 히스토리컬리 아주 많이 변해온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주식값으로 치면 주식값이 계속 확 변해온 거. 그거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은. 그레디언트의 제곱.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크기, 절대값은 수학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그레디언트의 제곱한 거 있죠. 걔를 계속 어큐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면 그걸로 나눠주면 그게 커온 차원은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뭐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차원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고 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보시면 그레디언트 제곱한 거를 누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나눠줘서 업데이트하는 뭐 이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RMS 프랍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에이다 그레드가 여태까지 다 모으는 거야. 만약에 주식으로 예를 들면 에스모사가 창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1950년에 했다고 치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그레디언트 제곱을 다 더하는 거야. 이상하죠? 뭐 1950년대 주식값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RMS 프랍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그레디언트의 스퀘어를 모을 때 그때 메서드 오브 모멘텀처럼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를 즉 로우 패스 필터링을 이제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뭐냐면 이 모멘텀 방법, 그죠? 로우 패스 필터링을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취한 거. 그 다음에 RMS 프랍, 그레디언트 스퀘어에 대해서 취한 거. 두 개를 융합한 거예요. 걔가 아담이고요.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시험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기억해주고 DTL은 관심 있는 학생은 조금 더 공부하면 되고 교수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 이름들 에이다 그레드, RMS 프랍, 아담, 뭐 메서드 모멘텀 이런 거 기억해주면 좋고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한번 써보자라는 거고 특히 이제 아담이 언제나 베스트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무난한 디폴트 초이스는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각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좀 전 거 요것들은 이제 나중에 대학원 수업이나 딥러닝을 보다 깊이 다루는 수업에서 여러분 학습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고요. 요거는 근데 이제 당장 유용한 그런 트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러닝 레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러닝 레이트를 이제 그 트레이닝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하지 않습니다. 뭐 자동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러닝 레이스의 값을 어떻게 바꿔줄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러닝 레이스 스케줄링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이런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기반한 많은 방법들이 있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요즘 사용되는 이런 퍼스트 오더 메소드들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테크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전에 그 해외로 출장 가는 그런 사례로 들었죠. 예를 들면 뭐 인천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비행기를 쉥 하고 가죠. 왜냐하면 걸어가면 너무 머니까 일단 비행기 타고 가요. 그 다음에 목적지 공항에 이르게 되면 조금 느린 뭐 예를 들면 버스나 기차로 갈아타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목적지 회사 근처에 오게 되면 걸어가게 되겠죠. 목적지 현관까지 차 타고 가서 돌진할 리가 없죠. 어쨌든 걷게 되겠죠. 조금씩 러닝 레이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트레이닝 과정을 살펴보면 오버 타임에 대해서 시간축으로 볼 때 러닝 레이스를 그래주얼리 줄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여기에 이제 F폭이라는 게 트레이닝의 어떤 타임축으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Y축을 로스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겠죠. 처음에 어떤 입실론으로 시작을 해요. 뭐 입실론 뭐 어떤 값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용하면 트레이닝이 쭉 되다가 잘 안 되는 순간이 발생해요. 그죠? 플래토, 세츄레이션이 되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얘를 뭐 10분의 1로 줄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또 하면 또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좀 가면 이걸 또 10분의 1로 줄이든지 이렇게
그래서 꼭 10분의 1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역시 그 트라이얼 앤 에러,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튜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가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러닝이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러닝 스케줄을 안 하면 여기서 끝난다라고 치면 이 에러가 이만큼이잖아요. 하지만 러닝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훨씬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역시 언제나 이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러닝 레이스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입실론 또는 뭐 에타 이렇게 써줬었는데 지금이 이제 여기는 입실론 뭐 제로, 그 다음은 입실론 1, 뭐 입실론 2, 아니면 에폭을 만약에 우리가 카운트를 K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입실론 K라고 하는 값으로 불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니셜 값을 입실론 제로라고 하고 아이터레이션 K에서의 값을 우리는 뭐 입실론 K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담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런 그 러닝 스케줄링을 뭐 하면 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게 그 좀 덜 민감해요. 반면에 이제 SGD나 아니면 SGD에다가 모멘텀을 쓴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크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실험할 때 여러분이 한번 체감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 러닝 레이스에 대한 웜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러닝 레이스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웜업은 처음에 트레이닝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몸 풀면 탈나잖아요. 그래서 웜업 해주는 조금씩 늘려주는 그런 반대결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러닝 레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그 트릭이나 뭐 휴리스틱을 이제 시도를 해봤고요. 그 중에 이제 발견한 룰 중에 뭐 임피리컬한 룰 중에 하나가 리니어 스케일링 룰이라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의 미니 배치 사이즈를 M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직전 슬라이드에서는 K가 아이터레이션 카운트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K를 미니 배치 사이즈에 대한 배수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K가 2. 그러니까 우리가 M이라고 하는 미니 배치 사이즈를 쓰다가 뭐 GPU로 바꿨어요. 메모리가 2배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EM의 미니 배치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KM이라고 하는 미니 배치 사이즈를 만약에 시도한다면, 그럼 아까는 M이라고 하는 미니 배치 쓸 때 러닝 레이스를 입실론을 썼다면 이런 KM에 대해서는 K 곱하기 입실론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논문에 보면 이런 룰이 제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 하면 이 위에 있는 게 리니어 스케일링 룰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이즈의 미니 배치에 대해서 동작함을 찾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언제나 잘 되지 않음을 또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즉 라지 배치 트레이닝, 즉 미니 배치 사이즈가 이제 뭐 많은 경우에 뭐 8K, 뭐 16K,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를 이용해서 미니 배치를 꾸미죠. 데이터셋이 워낙 크니까 뭐 수천만 개 이미지가 있는데 뭐 12개씩 언제 해? 뭐 8,000개씩 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라지 배치를 사용하는 그런 트레이닝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얘네는 각각의 미니 배치 사이즈가 크니까 통계적인 성질은 좋아져요. 평균 낼 때도 더 나아질 거고 베리언스도 줄어들 거고. 근데 이제 컴퓨팅 측면은 얘네가 아주 불리해져요. GPU 메모리가 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컴퓨팅 리소스가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주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얘네를 메모리 때문에 아니면 트레이닝 타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쪽에 얘기했던 리니어 스케일링 룰 LSR도 더 이상 동작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봉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머신러닝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라지 스케일, 딥 뉴럴 넷 트레이닝 이런 쪽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나온 또 다른 휴리스틱한 솔루션은 웜업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웜업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몸 풀듯이 그죠? 트레이닝의 초반부에 나중이 아니에요. 막판이 아니고 초반부에 아주 극히 초반부에 러닝 레이스를 좀 줄여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러닝 레이스에 대한 웜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좀 쉽게 하려고 특히 이제 옵티미제이션 초반부에 엔터 팍 쳤을 때 그때 이제 막 헤매거든요. 그 초반부를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주얼 웜업은 말 그대로 그래주얼리 올리는 거예요. 컨스턴트 웜업은 그냥 한 방에 올리는 거고.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 뭐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러닝 레이스를 조금씩 올려주는 그래주얼 웜업도 있고요. 아니면 한 방에 5번 지난 다음에 확 올려주는 이런 컨스턴트 웜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역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뭐 해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이런 웜업 테크닉을 쓰면 요 x축이 지금 미니 배치 사이즈고, 그다음 y축이 이제 에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걸 안 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의 테크닉 덕분에 예를 들면 8K짜리를 써도 더 작은 미니 배치를 쓰는 거하고 같은 수준의 에러를 준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이즈의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이거 보통 환경에서 트레이닝 하려면 막 수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256개라는 이제 아주 많은 수의 GPU를 쓰긴 했지만 어쨌든 1시간에 트레이닝했다라고 아주 흥미있는 그런 결과를 리포트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러닝 레이트 웜업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휴리스틱이니까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딥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하는 그런 과제나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